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거나 허리가 쑤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목과 어깨가 뻐근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병원도 다녀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혹시 이 모든 증상이 발바닥과 관련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40년 넘게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한 명의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이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이 발바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발로 걷고 서고 뛰고 움직입니다. 발이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면 위에 있는 집도 흔들리는 것처럼 발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망설이고 계셨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3주 동안 붙인 후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나자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셨어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허리가 나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모두 시도해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기로 하셨죠. 그리고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12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심할 때는 휠체어를 타야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발바닥 파스를 3주 동안 붙인 후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서 놀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발바닥 파스를 권한 환자 중 80% 이상이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기존 치료에 좌절했습니다.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둘째, 처음에는 발바닥 파스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허리나 무릎이 나아진다고 처음에는 의심했죠. 셋째, 평균 7일에서 10일 내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 3일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확실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넷째, 단순히 통증이 사라진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활동량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포기했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제주도를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에 제주도 올레길을 한 바퀴 걸어서 돌아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들이 놀러 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손주들이 오면 직접 음식도 해주고 함께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어떻게 허리나 무릎이 나아지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그냥 아픈 곳에 직접 파스를 붙이면 안 될까요? 물론 아픈 곳에 직접 파스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발바닥은 특별해요.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 말단이 모인 곳입니다. 마치 전신 건강이 중앙제어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끝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신체의 특정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발바닥 자극만으로 전신 근막 네트워크가 이완되고 통증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몸의 근육과 힘줄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 15분 후 몸에서 엔돌핀 수치가 4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통제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몸에서 자연적인 진통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바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족부 반사구라고 들어보셨나요?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우리 몸의 특정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에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있는 용천혈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전신염증, 신장 기능 그리고 어깨와 허리 통증과 관련이 깊어요. 옛 의학서에서도 발바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발바닥을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이것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발바닥을 확인해 보세요. 발바닥이 딱딱하거나 통증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발바닥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파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특별한 파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파스면 됩니다. 너무 자극이 강한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자극이 있는 파스가 좋아요. 파스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크면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대략 5cm 정도의 크기가 적당해요. 필요하면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통증 부위별로 정확한 발바닥 파스 부착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를 곡지혈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에서 약 3cm 뒤쪽이 바로 곡지혈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 곳에 파스를 붙이세요. 하나는 발바닥 중앙 부분인 용천혈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에서 약 13지점이 바로 용천혈이에요. 또 하나는 뒤꿈치 중앙입니다. 이 두 곳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통증에 효과적이에요.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엄지발가락 아래는 오른쪽 어깨와 연결되어 있고 새끼발가락 아래는 왼쪽 어깨와 연결되어 있어요.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약 20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과 발바닥 경계 부위에 붙이세요. 이 부위는 손가락 관절,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파스를 어디에 붙이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붙이는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파스를 잘못 붙이고 계세요. 허리 아프면 허리 한가운데 딱딱한 뼈 위에 붙이시죠. 손목 아프면 손목 윗면에 붙이시고 무릎 아프면 무릎 앞 가운데 뼈에 붙이시고요. 이렇게 하면 파스만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뼈 위에 붙인 파스는 흡수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파스는 위치가 전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파스라도 잘못된 위치에 붙이면 효과가 없어요. 반대로 싼 파스라도 정확한 위치에 붙이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플 때는 척추 옆쪽 근육이 만져지는 부위에 양쪽으로 붙이셔야 합니다. 허리를 만져보세요. 가운데 딱딱한 뼈 말고 그 옆에 조금 부드러운 부분이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가 척추를 잡아주는 기둥 같은 근육들이 있는 곳이에요. 손목 아플 때는 손목 안쪽이나 팔꿈치 쪽 근육 부위에 붙이세요. 손목을 뒤집어 보시면 안쪽에 혈관이 보이죠. 맥박도 뛰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는 살이 부드럽고 혈관이 많아서 파스 성분이 잘 스며들어갑니다. 무릎 아플 때는 무릎 양옆 근육이나 무릎 뒤쪽 오금에 붙이세요. 무릎을 만져보시면 가운데 뼈 말고 양옆에 조금 말랑한 부분이 있죠. 거기가 근육이에요. 그리고 무릎 뒤쪽 오금은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뼈에 붙이지 마시고 근육이나 혈관이 많은 곳에 붙이세요. 왜냐하면 파스는 피부로 스며들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뼈 위에 붙이면 그냥 겉에만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파스를 언제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거하면 됩니다. 대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파스를 붙이세요. 그 이후에는 2일에 한 번 정도
붙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작은 크기로 테스트해 보세요.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심하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서 파스로 인한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짧게 해서 사용하세요. 파스를 붙일 때 꼭 기억하세요. 깨끗하게 씻은 발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스가 잘 붙도록 약간의 압력을 주세요. 만약 파스가 잘 붙지 않는다면 반창고로 고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면 발바닥이 뜨겁고 따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 자극이 바로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파스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비밀 습관이 있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습관들 덕분입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찬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을 적게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시면 몸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결국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파스와 함께 물 마시기를 실천한 후 한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바닷가를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 돌리기를 1분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파스의 효과도 더 좋아져요. 그리고 발가락 스트레칭도 해보세요. 발가락을 쭉 폈다가 구부렸다를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릴 거.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바닥 마사지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파스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 습관, 일주일에 3번 20분씩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전신 건강에 아주 좋아요. 특히 발바닥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네 번째 습관, 염증을 잡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생강, 고등어, 올리브 오일은 모두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생강차는 만들기도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돼요.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간단한 스트레칭과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잠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치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발바닥 파스와 함께 실천하면 통증 개선 효과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파스만 붙였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물 마시기와 걷기를 함께 하니까 효과가 2배로 좋아졌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스트레칭과 올바른 수면 자세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통증도 줄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내일부터 이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최소 2주 이상은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의 효과와 함께 실천해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이 바뀐 감동적인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5명이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파스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을 실천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놀랍게도 3명은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완전히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8세 한 할아버지는 3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셨어요.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는 것을 포기하셨죠. 하지만 발바닥 파스와 습관을 한 달 동안 실천한 후 지금은 매일 아침 요양원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79세 한 할머니는 20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집 안에서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2달 동안 실천한 후 지금은 손주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손주에게 꽃다발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83세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15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 붙이기와 추가적인 습관을 3개월 동안 실천한 후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타십니다. 83세에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에요. 통증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통증이 있으면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져요. 하지만 오늘 발바닥에 붙인 파스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복 능력을 키워주는 것뿐이에요. 발바닥 파스와 좋은 습관은 바로 그 회복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파스로 효과를 봤는데 계속 붙여야 하나요? 아니요, 파스는 평생 붙이는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되면 점차 사용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보조요법으로 유지하시면 돼요. 통증이 줄어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고 그 후에는 증상이 심할 때만 사용하세요. 두 번째 질문, 한쪽만 붙여도 되나요? 네, 통증이 한쪽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한쪽만 부착해도 충분해요. 단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붙이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요일은 오른쪽, 화목토요일은 왼쪽,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붙이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질문, 붙였는데 효과 없는 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경 반응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반응 시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3일 만에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3주가 지나야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2주에서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 붙이면 안 되는 부위도 있나요? 네, 상처 부위, 습진이 있는 곳, 점이 있는 곳, 그리고 피부가 너무 얇은 부위는 피하세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파스를 작게 잘라서 사용하시거나 저자극 파스를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파스를 붙이면 간에 안 좋다는데 맞나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일반 파스는 피부 자극형 외용제로서 간 해독 부담과 무관해요. 파스의 성분은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고 혈액으로 많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붙이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8시간 이내로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격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어떤 파스를 붙여야 하나요? 온파스와 냉파스 중에 어떤 걸 사용하나요? 파스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태에서 사용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냉파스, 즉 저자극성 또는 멘톨 위주의 일반 파스 제품을 추천드려요. 저자극 멘톨 성분 중에서는 동전형 소형 파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은 피부가 민감하고 얇은 편이며 열감이 심한 온파스는 피부 자극이나 물집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스 부착 시간이 길고 수면 중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쿨링 작용이 있는 부드러운 냉파스가 더 적합해요. 예민하거나 고령자는 냉파스, 쿨파스, 동전형 소형 파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근육 뭉침, 냉한 체질, 순환 저하가 있으신 분은 온파스를 추천해요. 단 1시간 미만 테스트 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이고 열감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즉각 쿨파스로 교체하세요. 추가 팁을 드리자면 파스는 반드시 붙였을 때 편안하고 따뜻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해요.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답답하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즉시 제거하시고 부착 부위나 파스 종류를 조정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스는 그 자체가 특별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 선택하고 잘 붙이면 약보다 더 나은 회복과 진정한 통증 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온파스냐 냉파스냐보다 내 몸의 반응을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치료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거, 발바닥 파스는 궁극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을 돕는 신호장치예요. 파스만으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완화되어도 꾸준한 자가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증상별 자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와 골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무릎 끌어안기 스트레칭을 하세요. 바닥에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10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5번 정도 반복하면 허리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들어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10회 정도 하시고 통증이 심하게 오면 바로 그만두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하세요. 손가락과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는 족욕과 함께 손목 돌리기를 5분 정도 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와 목 결림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를 위로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한 후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하면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어져요. 수면 장애와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족욕을 10분 정도 한 후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심호흡을 하며 수면을 취하세요.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파스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회복의 방향을 잡는 지도 같은 도구입니다. 통증 치료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파스 2. 순환 효과를 활용하세요. 용천혈을 중심으로 한 발바닥 파스는 분명히 전신 순환에 도움이 돼요. 7,000개의 신경 말단, 반사구 이론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아픈 부위,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세요. 허리 아프면 허리 양쪽 근육에, 무릎 아프면 무릎 양옆과 오금에, 손목 아프면 손목 안쪽이나 팔꿈치 근육에, 어깨 아프면 어깨 뒤쪽 근육에, 목 아프면 목 양쪽 근육에 붙이세요. 뼈에 붙이지 마시고 근육과 혈관이 많은 곳에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으로 효과를 배가시키세요. 충분한 물 마시기, 아침 발목 돌리기, 염증 줄이는 식단, 가벼운 걷기 운동, 이 4가지만 함께 하셔도 효과가 2배로 좋아져요. 실제로 100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파스만 사용하신 분들보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어요. 처음에는 발바닥에만 붙였다가 무릎 옆에도 붙이고 물도 많이 마시고 걷기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즐거워요.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휠체어에 의존하던 5명의 어르신들에게 이 모든 방법을 6주간 적용한 결과 그중 3명이 보행기 도움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짧은 거리지만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양원 원장님은 단순히 몸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 끝났다는 체념에서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파스 사용법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는 것이에요. 아픔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보지 못했던 곳,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발바닥 뒤꿈치 위쪽, 무릎 양옆 근육 오금, 허리가 아프시면 발바닥 용천혈, 허리 양쪽 근육, 손목이 아프시면 발바닥 해당 반사구, 손목 안쪽, 어깨가 아프시면 발가락 아래 부위, 어깨 뒤쪽 근육, 이 조합이 진짜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내일 아침에는 발목 돌리기도 해보세요. 3주 후에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통증은 단순한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 행복,
삶의 의미까지 앗아가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는 생각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방법을 실천하시면 단순히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다시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통증으로 고통받는 주변이 소중한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알려주세요. 저도 시도해 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파스 종류가 좋나요? 며칠째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이나 경험 공유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재활의학 전문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또 다른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